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88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예. 8땡. 아, 88. 8땡. 올림픽. 중국이 팔자를 좋아하는데. 네. 그래갖고 그 베이징 올림픽도 8월 8일 8시 8분에 개막을 했었죠. 아, 휴가들은 다 청취자 여러분들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가기가 힘들 것 그러니까 같아요. 더위를 피해서 피서인데 네. 이 피우를 해야 되는. 다 와요 비가. 진짜 그러니까요. 안 오는데. 그칠 줄 모릅니다. 비가 너무 오래. 네. 피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비 피해가 없으셔야 될 네. 텐데 아무튼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언제 끝날지도 지금 모르겠죠. 네. 일단은 16일까지 온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같은 느낌? 갑자기 또박또박 말을 하는데 뒤에 날씨에 크로마키가 순간 대해서- 보였어요 지금. 크로마키 여기 있어요. 네. 부셔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뽕작가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찬입니다. 네, 오늘은 K리그에서 존재감을 뿜뿜 내뿜고 있는 김보경 선수 전화 인터뷰 준비했고요. KBK. K리그 소식에 이어서 5개월 만에 재개된 유럽 챔피언스 리그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댓글을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팟빵과 네이버에도 독방을 맞아요. 만들면서 나름 반응이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역시 그 독방이 좋구나. 후원도 좀 들어오고. 맞아요. 그거와 관련된 댓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죠? 다비드리님이 1000캐 씨를 후원하였습니다. 독립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정기 후원을 야, 얹고 더 가신 시작하셨다고. 거죠. 네. 정기 후원은 얼마씩고? 그 저도 얼마를- 처음 봐서 아예 모르겠어요. 알아봐야 아니 근데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 액수를 떠나서 네. 또 이렇게 후원을 받는다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사랑받는 느낌. 맞아요. 저희는 하트만으로도 감지덕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하트가 덕지덕지 붙었죠. 그래서 네, 또 또 두 개 또 합치면은 뻥튀기가 되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여러 채널에 있는 네. 거를. 아니 고르면 뭔가 너무 다양해서 응원하는 맛이 덜할 것 같아서 정기 후원 안 했는데 독립 방송인이 정기 후원 시작합니다. 라떼 한 잔 사드세요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거 계속 주소를 안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다비드리님 아니려나? 설마? 책을 드리겠다는데 네. 주소를 안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착불로 안 보내고 제가 부담을 할 테니까요. 좀 주소 좀 주세요. 보내주세요. 메일 네. 주소 달아주세요. 책 처리하셔야 됩니다. 네. 템네이님도 독립 소식에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하셨고요. 야 이분은 전용 채널에도 댓글을 달아주시고 팟빵에도 댓글을 달아주신 건가요? 네네. 팟빵이 두 군데인데 전용 채널과 골룸 채널에 둘 다 아.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러신가 봐요. 또 다른 댓글에는 와 저도 축구 좀 오래 봤다고 생각했는데 허정무와 크라이프 간의 스토리는 처음 알았어요. 제 생각보다 훨씬 위대한 선수였군요. 라떼 말미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세대 80년대생이신가 봐요. 저희 세대에서 허정무님은 허카우터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합니다. 선수 보는 눈은 정말 압도적이죠. 그리고 라떼 오류가 좀 있는데 슛이 아니라 샷이었습니다. 그거 라이브로 들으면서 샷이에요? 샷 에이씨. 아니 이건 직접 들어보셔야 돼요. 네, 들어보셔야 아니에요? 돼요. 들어보셔야 돼요. 10초 동안 6번 슛한 거. 아니 이분도 찾아서 미친 듯이 선물해드려야 웃었다고 되겠네. 하시네요. 웃겨요 좀. 근데 제가 너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지해서 또 이따가. 웃겨요 네. 이게. 그 후로 축구 커뮤니티에서 허감 독립 해설하시는 날은 샷좌나 샷 성애자로 도배되고는 했죠. 아. 그리고 채널 독립 축하합니다. 이젠 거기서 들어야겠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샷.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샷으로 들어도 샷 같은 이건 네. 샷 같은. 샷다운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성재영은 호레비 냄새나님이 금물살 뜻밖의 암초하니까 기염을 토해 알토란 같은 활약이란 말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축구 기사 많이 읽으면 무조건 접하는 관용적인 표현. 지금도 축구 기사 보시는 축구 팬분들 중에서 기염이 뭔지 알토란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해드려야 돼요. 주바페님이 아나운서로서 기염과 알토란에 대해서 한번 국어 강의 부탁드립니다. 준비 안 해왔는데? 기염은 이 불꽃 염자라서 네. 불꽃의 기세라는 뜻이고 알토라는 토란의 네. 그러니까 토란이 이렇게 그 감자 같은 거. 네, 거칠잖아. 그걸 다 까가지고 동글동글하게 좀 탐스럽게 생겼거든 토란이.
그래서 그 알토란, 알토란. 토란꽃 같은 데 보면 나오는 토란. 제가 어제 그 기사에 알토란 같은 그 활약이라고 썼더니 없어졌더라고요. 언제 어느 그 단계에서 없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제가 지은 것 같아요. 없어졌습니다. 저는 참고로 그 그러고 보니 그러네. 저는 참고로 이런 상투적인 말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저는 갑자기 어. 이거를 어제 근데 의외로 기사 쓰기 전에 봤는데 앵커멘트에서 못 본 것 같아요. 이정찬 선배님. 기자가 의외로 이런 상투들을 종종 써요. 오롯이 뭐 이런 거요. 오롯이. 그리고 또 하나 옛날에 많이 썼던 게 전광석화. 아 전광석화. 아주 빠른 뭐 슈팅이라든가 진짜 이런 많이 거 본것 보면 같다. 동물적인 영의 균형 막 이런 것. 영의 균형은 상투적이진 않죠. 아니래요? 네. 중기 보면 되게 영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이거 되게 많이 나와서. 그건 얼마 안 된 멘트예요. 어. 그 전까지는 여기 아직 알토란의 비비기에는 모자르다. 그렇죠. 기욤과 알토란에는 아직 못 미치죠. 네. 그리고 비알리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황의조 선수 프리시즌 친선 경기 폭풍. 이어시 두 번째 어시스트 진짜 예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경상이 지금 구단에서도 올려가지고 저도 한번 봤는데 그 두 번째 패스도 진짜 좋았어요. 그 두 번째 패스는 그 박스 코너 밖에서 박스를 가로지르는 패스를 넣었거든요. 그 수비수들이 다 안에 있는 상황에서 진짜 정말 대지를 가로지르는. 언박싱 패스네. 근데 보통 언박싱.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패스가 박스 밖에서는 많은데, 그러니까 뭐 이강인 선수가 예를 들어서 대지를 가로질러서 뭐 박스 안으로 넣는 패스는 그렇죠. 있는데 대각선으로- 박스를 가로지르는 아. 그런 패스는 저는 흔히 보지는 못하는 박스를 패스. 찢는 패스네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언박싱이 딱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언박싱 패스. 그것도 좋았고 이런 사실 멘트들을 좀 써줘야 상투를 빼고 알토란 빼고 언박싱 같은 언박싱 패스. 기사에 쓰면 근데 고치실 거죠. 뭔 소리야? 취소선 딱. 네. 아무튼 새 시즌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리고 저는 첫 번째 패스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시스트 과정도 그 슛을 때리려고 하다가 사실 붙으니까 바로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는 그냥 쉽게 툭툭 찬다라는 느낌이지만 이제 좀 동료하고 이렇게 좀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새 시즌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 감독이 바뀌었어요. 오늘 이제 선임, 그러니까 예전에 보르도가 그 진짜 잘했을 때 우승도 하고 준우승도 하던 시절에 코치였던 분을 지금 감독으로 일단은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은 뭐 비슷하죠.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를 좀 최전방에서 좀 써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새 시즌에. 네. 이분들 외에도 정체불명 모바일 세령님, 다정하세연님, 그리고 홍진우님. 웬 위에 있어요? 홍진우님, 죄송해요 홍진우님, 홍진우. 홍진우님, 그리고 도토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쯤에서 차 한잔 할까요? 네, 축덕 다방에 주문하신 라떼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이경삼님이 그 주문하신 라떼죠. 네. 2004년 7월 29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과 바르셀로나의 친선 경기 라떼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제가 다시 봤습니다. 바르셀로나면 호나우지뉴. 예, 호나우지뉴가 호다홍 간판이었죠. 오. 호나우지뉴, 뭐 사비, 사비. 네, 사비 에르난데스 그리고 이니에스타가 이제 그 당시 한 20살 정도 풋풋한 머리숱 굉장히 많을 때. 아 그래요? 네. 한 번도 못 본. 자, 바르셀로나를 무너뜨린 수원 삼성입니다. 대단한데? 이때 바르셀로나가 아시아 투어 일환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 프로팀과 차례로 상대하는 일정이었어요. 우리나라를 제일 먼저 왔고요. 수원에서 수원 삼성과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당시 3만 5천 명의 관중이 들어차면서 어마어마한 뜨거운 열기, 그리고 섭씨 30도에 또 열기. 또 열기. 7월 말이면은 예, 엄청 뜨거웠겠죠. 아, 당시 바르셀로나는 소집 후 일주일 정도 훈련을 하고 왔습니다. 1.5군이라고는 하지만 세계 최고 스타들로 구성이 됐는데요. 그 해에 피파 올해의 선수를 받게 되는 호나우지뉴, 그다음에 스웨덴의 전설 헨릭 라르손, 라르손. 스페인의 카를로스 푸올, 그리고 사비 에르난데스, 이니에스타, 그리고 이니에스타. 네덜란드의 브론코스트. 반면 수원은 시즌 도중이어서 조직력은 뭐 바르셀로나보다 한층 위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간판 스타 이훈재와 김두현이 빠지긴 했지만 외국인 투톱 나드손과 마르셀이 최전방에 서게 됩니다. 바르셀로나에는 라르손, 수원에는 나드손. 나르손만 손이냐? 손손. 나도 손이다. 나도 손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베테랑 총알탄 사나이 서정원, 그리고 김대희 선수가 미드필드에 있었고요. 최고의 유망주로 뽑히는 김동현 선수, 그리고 수비에는 곽희주와 조성환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센터백에는 외국인 선수 무사,
시소코 아니고요. 하비에르 무사라고 당시 이제 수비를 맡았던 만년 넘버 2 골키퍼 김대환 골키퍼가 수원 골문을 지켰는데 김대환 골키퍼를 잘 선수로 기억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김대환 지금은 코치죠. 네네. 지난해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이광현 선수를 지도했던 골키퍼 코치였습니다. 되게 좋으세요. 예. 네. 방송 많이 탔어요 작년에. 뭐 중고등학교 팀 코치인 건가요? 그러면 아니, 20세 이하 대표팀. 그 팀의 예. 코치였죠. 대표팀. 정종용 감독 사단이었죠. 그래서 뭐 그때 서울 광장에서 환영연 할 때도 김대환 코치도 나와서 멘트도 하고 선수 때보다 그때 더 많이 화면에 노출됐던 이런 익숙한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감독은 수원의 차범근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레이카르트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일단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5대0 사건으로 차범근 감독이 경질이 되잖아요. 네. 네. 그때 네덜란드의 수석 코치가 레이카르트였습니다. 아. 히딩크 감독 밑에 있었죠. 그래서 이때 뭐 그 복수 열전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어요. 감독 그런 거 일이. 같네. 자 가수 보아의 공연으로 친선전의 문이 열립니다. 야, 노래 아, 뭐였어요? 진짜요? 넘버원인가요? 마이 네임이라는 노래라고 하는데 마이 네임. 저는 잘 모르겠던데. 저 2004년 때 군대에 있을 때인데 마이네임이 인기가요에 나오면은 밖에서 연병장에서 축구하던 그 이제 모든 군인들이 다 들어와서 일단 보고 다시 차야 되는. 축구 선수들에게 큰 응원이 됐겠네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의 굴욕이 약간 이때도 약간 화제가 됐는데 보아가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백댄서들하고. 마이 네임. 예. 그런데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이제 훈련하러 나오는 겁니다. 그때 노래를 하고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엄청난 함성이 뒤덮여서 아무도 노래하는 줄 몰라. 야, 바르셀로나 인기의 아시아의 별이. 네. 보아 씨는 이제 계속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있는데 다 바르셀로나 선수만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함성을 지르니까 노래는 묻혀버리는 약간 그런 약간 보아- 고혹적인 보아인데? 순간이 있었네요. 되게 한국적인 장면이죠. 그래서 당시 보아의 정말 노래를 한국적인 기억하는 장면이에요. 관중은 거의 없었다는. 그 노래로 대상을 받았을 텐데. 그런데 여기서 환호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네. 자, 당연히 바르셀로나의 우세가 예상됐지만 결과는 미우세, 미우새. 우세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하. 자, 수원이 악착 같은 수비로 바르셀로나의 개인기와 패스를 차단을 합니다. 근데 미우새 같은 걸 준비를 해오시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자사 프로그램 홍보까지. 야. 이렇게 해서 이제 수원은 일단 수비에 전념하면서 빠른 역습으로 당연히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바르셀로나가 초반부터 고전을 합니다. 호나우지뉴 개인기 화려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안 먹. 연결이 안 돼요. 호나우지뉴가 그때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호나우지뉴가 딱 잡으면 옆에 3명이 붙습니다. 그리고 호나우지뉴는 그냥 트래핑만 합니다. 거기서 계속 어떻게 빠져나오지 못해. 혼자 개인기만 보여주고. 근데 같이 개인기는 있으니까. 화려했지만 이게 이제 결정적인 슈팅이나 이런 걸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바르셀로나는 굉장히 답답한 경기를 하고 수원은 나름대로 작전이 잘 먹히는 거죠. 호나우지뉴, 사비, 브론코스트, 라르손 정말 여러 차례 슈팅을 노리는데 페널티 박스 안에 기본 한 5명은 있어요. 그러니까 슈팅하면은 수비수에 막히고 특히 곽희주와 조성환 선수가 어마어마한 정말 투지를 보여주죠 진짜. 곽희주가 호나우지뉴를 막고 조성환이 라르손을 거의 뭐 꽁꽁 묶었던 것 같은데 이 바르셀로나의 티키타카는 수원의 악착타카에 막힙니다. 악착 같은 역시. 화성이 막혔네. 네. 그런데 또 수원의 역습은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게 바르셀로나가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바르셀로나도 좀 열이 받잖아요. 네. 그 공격의 비중을 점점 둡니다. 그러면 뒷공간이 비잖아요. 뒷공간이 비면 안 되죠. 그래서 수원한테 꽤 많은 기회가 납니다. 근데 골은 쉽게 터지지 않죠. 0대0으로 팽팽히 맞섭니다. 이게 사실 친선전인데 친선전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되게 열심히 했나 봐요. 신경이 양팀 다. 막 서로 신경전까지 하고 하다 보면 저도 올라오죠. 친선전이 아니라 날선전. 날선전. 자, 경기는 이제 0대0으로 계속 흘러가면서 이 섭씨 30도의 열대야 속에서 바르셀로나 선수들 이틀 전에 왔는데 당연히 시차 정도 잘 안 되고 지쳐가겠죠. 점점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원은 작전이 슬슬 먹히니까 점점 힘이 날 수밖에 없죠. 후반 20분 차범근 감독이 승부수를 띄웁니다. 외국인 미드필더
우르모브를 투입합니다. 우르모브. 예, 우르모브. 왠지 피부가 좋을 것 같은 선수죠. 우르모브? 네. 우르스. 저는 우르사돈 이런 거 우르사돈 아시는 분 없겠지. 그래서 이제 우르모브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공격의 활기를 띄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이제 골 넣는 능력보다는 어시스트 능력이 뛰어난 선수거든요. 굉장히 측면에서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던 선수. 그래서 굉장히 여러 차례 이제 크로스를 올리면서 기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12분 뒤 후반 32분 프리킥을 얻어냅니다. 골문 25m 지점. 좀 멀어 보였어요. 직접 슈팅하기 제가 좀 봤을 어려운 때는 것 같던데. 보통 눈대중으로 봤을 때는 30m라고 해도 저는 충분히 25m보다 멀어 보였어요. 근데 그 당시 기사들을 보면 20에서 25m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5m라고 했는데 30m는 돼 보였습니다. 돼 보여요. 굉장히 먼 지점이었습니다. 직접 슈팅 어렵겠다. 직접 슈팅했습니다. 와우. 우르모브가 어머. 엄청난 강력한 와. 슈팅. 야신존이라고 하잖아요. 골문 양쪽 위쪽 끝을 그 야신존의 또 끝을 때립니다. 야. 그래서 골대 끝 맞고 맞고 들어가죠. 맞고 와, 들어가죠. 거기 맞고 들어가기 힘든데. 당시 빅토르 발데스 골키퍼 바르셀로나의 주전 골키퍼입니다. 정말 키도 큰 선수인데 거기까지는 팔이 닿지 안 않습니다. 닿지. 굉장히 슈팅이 빨랐고 가지트 팔. 정말 최고의 골이라고 할 정도로 우르모브가 2004 시즌에 리그에서 한 골 넣은 선수예요. 근데 이 한 골로 그냥 어마어마한 그 스타덤에 오르게 되죠. 와. 이렇게 수원은 거한 바르셀로나를 1대 0으로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 경기 후에 네. 또 약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바르셀로나 응원단이 또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 바르셀로나 팬들이 많으니까 수원 경기장에 모인 수원 선수들에게 야유를 퍼붓습니다. 물병을 던져요. 어머. 어. 어휴, 어디서. 그리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손가락. 네, 손가락을 이제 엄지를 밑으로 하면서 면 이제 다행이죠. 뭐 그런 가운데 손가락을 가운데 위로. 손가락 등등. 엄지는 그래서 아래로 중지는 위로. 그게 외신의 사진이 찍혀서 상당히 조금 망신. K리그가 좀 망신 아닌 망신을 당한. 이겼는데 왜?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팬인데 요 얘기는 제가 좀 나중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좀 더. 그 당시 이제 막 그런 거죠. 그 바르셀로나 팬들의 주장은 왜 거칠게 그렇게 축구를 해서 친선전인데 우리는 바르셀로나의 화려한 축구를 보러 왔는데 니들이 그렇게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서 바르셀로나의 그런 진면모를 볼 수 없었다. 에? 이런 거죠. 그리고 수원이 이겼다고는 하지만 외국인 선수가 넣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긴 거냐. 뭐 이런 좀 약간 깎아내리는 듯한 바르셀로나 팬들이 그렇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에헤, 그러면 안 돼. 그쵸. 그래서 약간 좀 도를 넘었죠. 네. 바르셀로나 응원단이. 그래서 좀 약간 비난을 좀 받긴 했고, 근데 경기 내용은 물론 거칠었죠. 거칠었습니다. 수원은 이기고 싶었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도를 넘을 정도로 거치는 건 아니었고요. 정당한 뭐 수위 내에서 뭐 심판 판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굳이 그럴 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어찌 됐든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이 경기에. 보통 친선 경기가 끝나면 상대 선수하고 이제 악수를 하고 유니폼 교환을 하고 그 이렇게 나오는데 자존심 상했나? 예. 항상 잇몸 미소가 만개한 우리 호나우진유까지 안 웃었어. 예, 인상을 팍 쓰면서 그냥 그 수원 선수들하고 악수도 하지 않고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보기는 안 좋았죠. 친선 경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레이카르트 감독이 끝나고 심판한테 항의를 하고 그다음에 공식 기자회견에 나오질 않았어요. 이유는 몸이 아프답니다. 마음이 아팠겠죠. 네. 몸이 아니라. 빈정이 상한 거죠. 약간 좀 매너가 마지막에 좀 좋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기 내용을 보면은 바르셀로나 당시에 뭐 네. 통계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슈팅 수만 찾아봤는데 12대 7로 수원이 우세했어요. 그러니까 수원의 역습이 제대로 먹혔다. 바르셀로나는 공격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자, 여기서 일단 바르셀로나와의 첫 만남이었고, 그리고 6년 뒤 6년 뒤 2010년 바르셀로나가 옵니다. 마치 복수를 하겠다는 네가 알고 오는 거 아니야? 메시를 데리고 옵니다. 당시 말이 많았던 K리그 올스타. K리그 올스타하고 말이 많았던 이게 이제 유벤투스 그 날강도 사건으로 약간의 재조명되면서 그때는 그나마 괜찮았다 사실 평가는 다 됐죠. 연결돼 있어요. 예, 다시 보니 천사였네. 이런. 근데 2010년에 바르셀로나 어쨌든 그때 뭐 메시 뛴다 안 뛴다 했지만 어찌 됐든 메시가 그 한국에 오기 전에 자선 경기를 2개인가 뛰고 거의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온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안 뛴다 해도 바르셀로나 팀 닥터 쪽에서는 메시는 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과르디올라 감독도 이제 그런 사정을 얘기를 한 건데 우리나라 언론은 메시 안 뛴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날강도 원조가 된 거죠. 그래서 하면서 막 이제 굉장한 비난을 퍼붓죠. 하면서 K리그도 뭐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때. 하지 막 그 팬들이 표 샀다가 다 뭐 환불하고 난리 메시 났죠. 안 뛰어서 그래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었죠. 네네. 그때 3만 명 왔으니까. 그날도 엄청 더웠습니다. 그래서 메시가 그래도 뛰었습니다. 메시. 15분을 네. 뛰었죠. 그리고 2골을 넣었습니다. 15분 뛰고요? 아주 가볍게 잘하더라고요. 슈팅 2개 했을 거예요 아마. 다 그렇게 다 골로 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5대2로 K리그 올스타가 5대2로 참패를 당하죠. 그래서 수원이 처음에 너무 세게 조진 게 아닌가 바르셀로나를. 강하게 그리고 메시가. 얘기가 그때부터 얘기가 나오죠. K리그 올스타전은 안 하는 게 낫겠다. 라는 얘기. 근데 그 준비하신 라떼는 끝난. 네 끝났습니다. 메시네. 그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K리그 올스타전 유벤투스까지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경기에서 벌어졌던 바르셀로나들 팬들의 행동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벌어진 문제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거를 좀 통시적으로 보는 거를 좋아하니까 이게 결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2000년대 초에 이제 케이블 채널이 막 그 보급이 되고 국내에서 유럽 축구를 보고 그다음에 인터넷 문화가 막 발달을 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의 유럽 클럽들을 좋아하는 팬클럽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뭐 맨유 같은 경우에 맨유 당사라는 곳이 좀 커지는 거고 여기 바르셀로나는 같은 경우에 꾸레라는 이제 그런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들은 K리그를 상대적으로 좀 무시하는 경향성이 폄하하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K리그는 좀 후지다. 그리고 그 해외 축구는 그러니까 그냥 쉽게 그들이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눈 버린다. K리그는 대신에 우리는 좀 잘 만들어진 걸 보겠다. 그럼 그분들은 뭐 월드컵 응원 안 하나? 그러니까 그런 하겠죠. 얘기들, 그런 갈등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문화가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뭘 생각하시면 좋냐면 그 2006년에 나온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렵 이 경기가 2004년이니까요. 그 아내가 결혼했다를 보면 부부가 레알 마드리드 팬과 바르셀로나 팬의 만남의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약간 좀 핫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K리그 팬을 좋아한다라는 거는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얘기가 아니지만 해외 나는 어떤 클럽을 좋아한다는 거는 약간 힙해 보이는. 자부심. 요즘 말로 힙해 보이는. 해보심. 그렇죠. 그러니까 나 레알 좋아해. 그런 거죠. 그런 있어 거죠. 보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실제로 축구 좀 안 해? 약간 이런 그 너 실제로 메시 요새 잘하는 거 알아? 구이나 씨에게 반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어제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서 왜 피곤하냐고 물어봤더니 새벽 해외 엘 축구 클라시코를 봤대. 봤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있어 보인다. 엘 클라시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더 증폭돼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사태가 2007년 맨유 내한했을 때 그 맨유 그때 호날두가 팬들이- 왔죠. 네, 호날두 왔죠. 골 넣었죠. 골 넣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2007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울 월드컵 경기장 이제 N석이 이제 그 홈팀 서포터석이고 S석이 그러니까 남쪽이 이제 원적 서포터석인데 Here's Another Old Trafford라는 거기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K리그 팬들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K리그의 성지이며, 그러니까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한국 축구의 성지이며, 우리가 4강을 간 월드컵 4강을 간 성지이며, 그 FC 서울의 홈 경기장인데 네. 여기는 Here's Another Old Trafford.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입장은 여기가 너네들의 홈처럼 편안하게 해주겠다. 우리는 이만큼 너네들을 응원한다라는 뜻이었는데 사실 좀 잘못된 표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렇구나. 지금은 많이 좀 바뀌었는데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좀 그런 팬들 사이에서는 사대주의가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클럽들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K리그를 좋아하는 거는 조금 촌스러운 문화, 맞아요. 과격하고 사대주의가 딱 맞는 표현인 것 같네요.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는 해외 스포츠를 볼 수 있는 채널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AFKN이라고 2번이었죠. 그때. 네, 2번. AFKN에서 이제 라이브로 하는 경우도 있고 녹화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NBA를 했었고 NBA 프로레슬링. NFL을 했었고 WWF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 학교에서 얘 좀 어. 아메리칸 스타일 뭐 이러면서 아. 있어 보이는 이제 그런 게 스포츠 좀 있었죠. 안 해. 예.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존재했던 시대라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팬들이 서로 자정하고 싸워 갈등 속에서 저는 좀 더 발전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당시만 해도 유럽 클럽들이 아시아에 오면 아시아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클럽들을 그러니까 무시한 거예요, 사실 조금은. 그러니까 대충 하고 돈 벌고 가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근데 요즘 뭐 예를 들면 토트넘이라든지 그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동남아 투어나 중국 투어나 하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팬 서비스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흐름 속에서 그 당시에 저도 그러니까 이제 라떼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참고로 2004년 그 수원이 바르셀로나를 깨뜨렸던 그 해에 수원은 K리그 챔피언이 됩니다. 여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죠. 네. 맞아요. 그 길을 6년 뒤는 모른 채. 올 시즌을 또 모르고 있죠. 올 2020년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진짜 지금의 수원 삼성은 이때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0에서 그러니까 그러네. 요즘 그런 거들 그때는 나름 수원 삼성이 한국의 레알 마드리드네 뭐 그럼요. 약간 스타 플레이를 다 끌어모을 레알 삼성이라는 시기였기 얘기도 때문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요즘 그 팬들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글 잘 쓰시고. 2004년의 수원 팬과 2020년의 수원 팬이 한번 대화를 한다면 온라인상에서 재밌겠네요. 재밌겠죠. 저도 최근에 안 수원 삼성이니까 옛날 얘기 들어보면 수원이 그랬다고 약간 이런 그때는 느낌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았죠. 예를 들면 물어볼 수 있겠죠. 2004년 수원 팬이 지금 수원은 몇인가요? 저희 그러면은 놀라겠죠. 네, 2004년의 수원 팬은 진짜 놀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재밌다. 자, 여기까지 라떼 이야기 하겠고요.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네.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윤 실장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최영수 감독님 사태와 관련된 소식을 전하면서 일방적으로 구단의 지원 부족만을 이야기하시던데 감독의 책임은 전혀 없고 구단과의 소통 부족과 지원 부족만을 이야기하시는 게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최영수 감독은 카리스마로 선수단을 휘어잡는다는 말로 감독의 성향을 퉁치면서 말씀하시던데 그러기엔 최영수 감독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나 합니다. 전술적인 부분에서 서울은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선수단으로 시즌을 준비하는데 이 부분은 다른 구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구가 그렇고 2부에서 올라온 광주와 부산도 크게 다르지 않고 포항도 선수단 규모와 수준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구단이 전북과 울산처럼 운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구단들은 전술적 변화와 선수단의 변화를 계속 주면서 시즌을 치르고 있습니다. 인천처럼 실패하고 있는 구단도 있고 포항과 대구처럼 성공하고 있는 구단도 있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대형 공격수의 부재로 인해 마치 골 결정력이 없어서 서울이 추락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서울의 실점은 30골로 리그 1위입니다. 방송 내내 기자님과 감독님과의 친분 때문인지 계속 구단에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좀 불편했습니다. 사태 기자회견 후 감독님과 전화통화를 직접 하셨다는 말씀을 하셔서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구단에도 많은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축구 관련 방송이나 기사를 봐도 서울 구단의 일처리나 언론사를 대하는 태도에서 문제가 많다는 게 느껴집니다. 혹시라도 제가 쓴 글이 틀렸거나 사실과 다르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저 같은 팬들보다는 기자님들의 정보력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니까요. 이렇게. 네. 굉장히 길게 쓰셨는데 뭐 약간 발췌를 하긴 했지만 네. 또 저희가 그 방송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짚지 않은 부분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길더라도 읽어드렸고요. 이때 전화하신 기자님은 지금 휴가를 가셨습니다. 하성종 기자는 아마 지금쯤 제주도에 도착했겠네요. 제주도 비 안 오죠? 네. 몰라. 모르겠습니다. 비 쫄딱 맞았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근데 지난주에 짚은 거는 물론 감독의 책임이 첫 번째죠. 당연히. 그럼요. 당연히 감독이 성적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제 계속 겉으로 드러난 건 그렇지만 또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짚기 위해서 이제 구단의 지원은 무엇이 있었느냐.
감독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면 구단이 좀 더 받쳐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하성룡 기자가 이제 굉장히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바람에 꼬리 자르기인가요? 네, 우리 윤 실장님 전력 강화 실장님인지 모르겠는데 윤 실장님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뭐 그 전화를 했다고 해서 뭐 친분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직업이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최 감독의 좀 더 정확한 워딩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그렇죠. 같고 친분을 네. 과시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다기보다는 그 윤 실장님의 말씀도 윤 실장님 이렇게 하니까 진짜 모습 어디 실장님이신 것 실장님이라서 같은데. 홍보 실장 내지 네. 전력 강화 네. 실장 쪽으로.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근데 하성룡 기자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지적과 또 이야기들을 들어가면서 담론을 통해서 우리 축구 문화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나라는 거를 알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울이 잘못한 부분, 그러니까 프런트가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용수 감독이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최용수 감독의 지도력이 그러면은 부족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얘기하면 뭐 최용수 감독의 카리스마. 그동안 보여준 모습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동의를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용수 감독은 이 같은 멤버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3위를 했던 분, 그러니까 지도력이라는 거는 1년 사이에 확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용수 감독은 훌륭한 지도자, K리그에서 성공한 지도자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그렇다면 근데 올 시즌에는 그럼 왜 그렇게 어렵냐라고 본다면 그거는 감독의 문제가 물론 이것조차 극복하면은 감독이 더 훌륭한 감독이 되는 거겠지만 감독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체티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포체티노가 좋은 선수단의 동기를 부여하고 전술적으로 훌륭한 전술을 짜고 이러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토트넘이라는 구단을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올렸잖아요. 하지만 불과 6개월 뒤에 팀이 아예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권이 아니라 하위권으로 떨어집니다. 포체티노의 감독의 지도력이 갑자기 추락한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감독을 경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바꿀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팀이 극복을 잘 못합니다. 감독을 바꾸지 않는 한. 감독을 바꾼다라는 거는 진짜 무슨 뭐 극약 처방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선수단이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새롭게 바뀌면 기존에 있던 선수들도 그러니까 내가 주전이라고 생각하는 선수들도 긴장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분위기 변화를 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지난해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오던 흐름 속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최용수 감독이 원하는 부분에서 영입이 되지 않았던 부분은 조금 서울 프런트가 책임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이제 K리그 운영 주체들 중에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다 뽑아줄 수 있는 구단은 없거든요. 전북 울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뭐 운영의 묘를 발휘를 했어야겠죠. 말씀하신 대로 포항이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을 일단 뽑았으면 저는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믿고 맡겨야 된다고 보는데 감독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그야말로 외인 부대를 이끌고 팀 조직력으로 가는 스타일의 감독이 있고 그러니까 육성을 잘하는 감독이 있고 또 스타 플레이어들을 잘 관리해서 하나로 뭉치게 하는 감독이 있고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최용수 감독을 뽑았다는 거는 전자보다는 후자라고 봐요, 저는. 이렇게 육성형 감독이라기보다는 약간 색깔 있는 선수들을 잘 이끌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럼 색깔을 입혀줘야 되거든요, 감독한테. 근데 감독한테 물감을 주지 않았어요. 몇 가지 안 되는 색으로 칠하라고 하면은 자기 스타일을 못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계속 대색만 하라고 하는 거죠. 색을 칠하지 말고. 그건 좀 극단적인 비유긴 하지만, 근데 최용수 감독을 뽑았으면 최용수 감독의 팀을 만들어 줬어야 된다는 면에서 그런 면에서 구단이 지원을 좀 부족했다고 지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감독이 원하는 선수 다 뽑아주라는 그런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윤 실장님 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주세요. 다음이요?
이재현님이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주바페 홍보대사와 2022년쯤에나 되려나? 라떼 핵심이신 주 팀장님, 비머 조회수 걱정하고 계실 뽕 작가님, 드루아 하 기자님 노래 부르셨던 때가 생각나네요. 갑자기 에스코트 키즈 시절이 다시 생각나는 원팀 리더십의 이 기자님 모두 코로나 뿌셔뿌셔 하시고 비로부터도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쑥떡쑥떡이래. 최근 88회가 쑥떡쑥떡에서 됐는데 지금. 쑥떡쑥떡 발음 하나 못해가지고. 쑥떡쑥떡이래. 최근 축덕숙덕에서 김민재 선수 이적 이야기를 다뤘을 때 단독 보도에 대해 말씀하시며 한국 언론 환경에 대한 문제도 아주 살짝 다루셨었는데 투철한 저널리즘을 실천하시는 패널분들이라 생각되어 질문을 써보았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다루셨던 것처럼 이적 시장 뉴스 및 언론 플레이는 이적 시장의 흥미이기도 하면서 많은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한국 언론의 현실상 단독 타이틀을 다는 이적설 오보가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워낙 변수가 많은 문제이니까요. 물론 이런 기사 또한 지양해야겠죠. 스포츠뉴스 댓글창이 최근 많은 문제점으로 이젠 사라졌지만 나름 긍정적인 역할로는 지나간 오보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는 기자의 행실을 비판하고 오보 해명을 요구하는 팬들의 항의가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댓글로 해당 기자의 신뢰성을 팬들 스스로 제고할 수 있는 여부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스포츠 댓글창은 사라졌고 오보가 발생한다면 팬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항의를 할 수 있을까요? 해당 기자 혹은 언론사에게 메일 등으로 문의를 한다면 패널분들께서 방송에서 실수하셨을 때 깨끗하게 인정하시고 사과하시는 것처럼 사과 혹은 정정 보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나름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직접적인 축구 연관성은 떨어지지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앙이라는 타이틀처럼 제 생각을 패널분들께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끝으로 독립방송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골룸 말고 축덕숙덕에서 바로 듣기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기보다는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봐요? 최근에 이제 스포츠 스타들이 댓글 악플 네. 댓글 때문은 물론 순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악기능이 너무 치명적인 네. 부분들이 있어서 극단적이죠. 결국은 이제 뭐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만드는 이 상황으로 가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네이버와 다음이 댓글창을 없애기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바페님? 댓글 없애는. 연예 댓글에 나오죠? 연예 기사에 나오니까 네. 주바페는. 저는 개인적으로 댓글이 없어진 걸 굉장히 네. 좋아하는 편인데 네. 글쎄요. 그게 뭐 저는 뭐 저도 약간 댓글을 신경 안 쓸 수는 없으니까 많은 댓글이 달리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달리면 신경이 쓰이잖아요, 당연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데 가족들이 보는 거에 대해서 더 큰 신경을 쓰는 편이어서. 주바페는 그러고 보니까 어찌 보면 뭐 연예인은 아니지만 네. 그 본인이 그 주인공이 되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에 대한 댓글. 네네. 저에 대한 철판에서도, 댓글이 그런 이제 있다 악플 보니까. 같은 거 경험해봤어요? 악플 뭐 있었겠죠? 저는 근데 안 봐요? 안 보고 안 받고 봐도 잘 기억을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편인데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이었는데 엄마나 이제 아빠가 보셨을 그렇죠. 때가 조금 이게 어떻게 설명을 도를 넘는 댓글 같은 거? 해드려야 할지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는 저한테 하는 거는 별로 큰 그렇게 상처를 안 받는 편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정말 소수의 댓글인데도 좀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 다른 공인 뭐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은 그게 더 많이 한 번에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러면 여기서 얘기했던 그 만약에 오보라든가 네. 그런 기사에 대한 항의도 하잖아요, 독자들이. 네. 그걸 못 하게 되잖아요. 일단 네. 댓글창이 그쵸. 없어지면 어려워지죠. 그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도 댓글창이 없는 게 낫다. 네. 라는 생각인 네. 거죠. 그런 부분은 선수 보호가 우선이다. 그런 부분은 굳이 댓글창이 아니어도 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더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그런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좀 댓글이라는 그 공간이 이런 순기능의 역할을 하는 부분보다 좀 더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 조성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그리고 해서 악플이 달리면
네. 점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네, 네. 그 분위기로 가요. 그냥 네, 그 댓글 네, 그냥 그 기사의 댓글은 그거예요. 네. 초반 여론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초반에 누가 전문용어로 선빵 누가 먼저 세게 어떤 그 흐름으로 다느냐에 따라서 네. 거기 그 방향으로 달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눈에 더 띄거든요. 아무리 좋은 게 100개 달려도 나쁜 게 하나 딱 달리면 근데 그게 더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그런 악플들을 보면 제가 봐도 막 화가 나요. 그래서 저는 이 오보 이 부분보다 네. 선수 그렇죠. 보호가 네. 먼저다. 네. 그러니까 보통 멘탈이 아니면 정치인 아니면 제가 봤을 때 견딜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정치인들이야 뭐 욕을 먹고 사는 뭐 게 경기 한번 잘못하면 어. 뭐 주위에 가족 다 소환되고 네. 죽으란 얘기 듣고 그래야 네, 되니까요. 맞아요. 이정찬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 신문에도 있어 보고 있기 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그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을 없애는 게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결국에는 풍선 효과로 어딘가에는 가서 맞아요. 댓글을 달고 SNS 메시지가 예, 가는 거죠. 요즘에는 DM 보는 그 진짜 인스타그램 DM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털 사이트가 댓글을 폐지한다고 해서 악플이 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로 인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볼 계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좀 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할 수 있게 되고. DM 안 봐야 돼요. 그러니까 DM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뭐 심각하더라고요. DM이 심각하다고 했는데 DM은 공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거는 그 당사자가 원하면 폐지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어떻게든 컨트롤이 가능한데 그렇죠. 네. 이 뉴스 인터넷 기사는 안 댓글은 돼요.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지워달라고 이거는 할 수도 제도적으로 막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댓글장을 폐지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 또 그 뭐 혹자의 얘기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모니터링하는 그 AI가 있대요. 있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강도를 높이면 웬만한 악플은 그 걸러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 네이버라든가 다음이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얘기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그게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댓글이 많이 달려야 예. 광고 랭킹이 상승이 올라가고. 되는 그렇죠. 네. 소극적이라는 얘기는 네. 있죠. 지적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분명히 소극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트위치가 뭐 네이버 다음보다 낫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트위치에서 우리가 이제 라이브 방송 같은 거를 하면은 라이브 댓글을 받습니다. 라이브 댓글을 봤는데 이게 투웨이 소통을 하기 때문에, 스스라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투웨이 소통 같은 거 할 때는 진짜 이거를 걸을 수가 없거든요. 그 방송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잘 걸러내고 있어요. AI가.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기술을 네이버 다음이 도입한다면 충분히 그런 그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포털 사이트들을 많이 비판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고객이 그러니까 이제 네티즌이란 말 잘 안 쓴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누리꾼. 누리꾼이 그 페이지에 들어와서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그 포털 사이트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이 그런 기능을 하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그런다고 해서 유튜브가 또 댓글을 폐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또 댓글이 또 달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풍선 효과로 어딘가는 계속 나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거는 굉장한 범죄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 아까 그리고 말씀하신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서 오버항의는 어디로 하면 좋냐라고 하는데, 저도 기사를 어디로 하면 되죠? fb@sbs.co.kr로 해주시면 마찬가지니까 됩니다. 진짜 저도 네. 그러니까 기사를 뭐 잘못 쓸 때도 있죠. 기사에 그리고 팩트가 틀린 거를 그러니까 그 진짜 그런 거는 거의 없어야 되지만 팩트가 틀리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그리고 뭐 오탈자가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굉장히 죄송한 일이죠. 그러니까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댓글에 그런 걸 지적을 해주시면은 사실 대응은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메일을 보내주시는 분한테는 지금까지 거의 빼놓지 않고 답장을 드린 것 같아요. 그 보통 기사가 나가면 기사 끝에 그쵸. 기자 이메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많이 지적해주시면 뭐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오보하면 네. 그냥 하지 뭐 이런 마인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너무 많은 기사들을 쏟아내고 단독이 많기 때문에 오보면 어쩔 수 없구라는 마인드로 쓰는 기사들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댓글에 한다고 해서 정정하고 이 정도 이정찬 기자는 그나마
굉장히 성의껏 대응하는 거죠. 그 메일이 왔을 때 메일 그 답장이라도 보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메일에는 꼭 답장을 하는 편입니다. 해명이라도 하고 뭐 해설을 덧붙여서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창이 있긴 있는데 글쎄요 댓글창이 있다고 해서 이게 뭐 네. 오보가 고쳐지고 이런 그렇진 않을 것 그렇지 같아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뭐 fb@sbs.co.kr로 네. 메일 많이 보내주세요. 네, 맞아요. 네 오늘 질문은 조금 무겁네요. 네, 무겁네요. 네. 자 여기까지 질문 듣겠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K리그입니다. 주바페 브리핑. 네, 시작합니다. 선두 울산이 5연승을 마감하고 2위 전북이 3연승을 달리면서 1, 2 승점 차가 1점으로 좁혀졌습니다. 울산은 수원의 수비벽에 막혀 득점 없이 비겼고요. 막판 김태환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이번 주말 포항전을 앞두고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반면 전북은 김보경 선수가 두 골을 몰아치면서 대구를 완파했습니다. 새 외국인 듀오 구바로우 효과에 김보경까지 살아나면서 전북은 닭공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최용수 감독이 떠난 FC 서울은 강원을 2대0으로 완파하고 2연승을 달리며 8위로 뛰어올랐습니다. 19살 정한민 선수가 데뷔 2경기 만에 첫 골을 터뜨렸고 한승규도 시즌 첫 골을 뽑아냈습니다. 엄청난 폭우 속에서 펼쳐진 포항과 광주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포항의 19살 신인 고영준 선수가 극장골로 데뷔 3경기 만에 첫 골을 신고했습니다. 성남은 인천을 2대0으로 제압하고 11위에서 6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두 번의 비디오 판독으로 퇴장이 번복되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성남의 나상호 선수가 두 골을 몰아치면서 부활을 알렸고요. 인천은 조성환 신인 감독 효과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무승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자 이번 지난주는 참 이슈가 많았던 것 네. 같습니다. 네. 특히 뭐 가장 강렬했던 거는 역시 전북의 닭공이 살아났다. 전북스러웠다라는 네. 부분이 있었고 구바로우 약간 꼬바로우 같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구바로우길래 우리가 알던 바로우가 앞에 쥐가 있었나? 야구의 구스타포와 아, 바로우를 합쳐서. 합친 네,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찹쌀 탕수육이잖아요. 네, 찹쌀 탕수육. 찹쌀 탕수육을 그러니까 그런 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좀 그러니까 K리그에서. 네. 구스타포가 찹쌀, 바로우가 탕수육. 팬 많아지면 그 전북 앞에 그 찹탕. 푸드코트한 게 만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 좋다. 푸드코트를 만들기는 꼬바로우. 뭐 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면 예를 들면은 그 푸드 트럭 같은 거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꼬바로우. 뭐 바로우 꼬바로우. 그래서 구바로우라는 메뉴를 만들어도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좋다. 거 한번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어쩜 또 이름도 사업할 생각을 했지. 어쩜 이름도 닭공이 구바로우야? 들어왔다니까. 아무 닭공이 들어온 게 아니라 찹쌀 탕수육. 거기 옆에 닭고기 팔면 되겠네. 닭고기.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KBK 케밥 이런 거. 네, 괜찮네. 아주 그냥 사업 아이디어가 막 넘쳐납니다 지금. 산으로 가도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아 근데 못 사먹는구나. 어쨌든 전북이 이제 승점 1점 차 아유. 바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스타보와 바로가 아직은 풀타임을 뛰는 그 몸 상태는 아니라고 하는데 팀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요. 네. 김보경 선수가 부담이 확 줄 것 같은데 김보경 선수 전화로 연결해서 네.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찬입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바로 녹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뭐 일단 그냥 해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주영민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 그 울산에 계실 때 소속이 바뀌어서. 네, 울산에 계실 때 한번 연결했었죠. 네, 기억납니다. 네. 네, 그때 유튜버 KBK. KBK. 네, 네, 네. 그래서 유튜버는 잘 되고 있나요? 외부 훈련 영상 잘 올리고 있습니다. 예. 확인해볼까? 그동안 이적한 다음에 네. 좀 너무 조용했던 것 같아요. 아, 원래 좀 조용하게 있을 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팬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게 또 어떻게 또 팬들이 오시니까 또 골도 넣게 되고 좀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관중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큰가요? 처음에는 좀 많이 낯설었고 좀 어색했는데 이렇게 이제 몇 경기를 하니까 이제 조금 특히 이제 처음 느낌처럼 어색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팬분들이 들어와 계신 거 이제 보는 순간 좀 긴장되고 좀 막 이렇게 느낌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큰 힘이 되는 걸 느꼈어요. 초반에 전북에서 잘 그 김보경 선수가 적응을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본인은 어땠어요? 일단 초반에는 이제 감독님이랑
이제 그 포지션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좀 사이드에 좀 많이 썼고 그리고 감독님이 좀 이제 원하시는 플레이가 좀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플레이랑은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좀 있었게 초반에 좀 그런 부분에서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 코치님이나 감독님이랑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에게 맞는 이제 부분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 보면서 지금처럼 좀 적응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페널티킥 한번 놓쳤잖아요. 네네. 그때 그게 첫 번째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었는데 그때 상희 쌤이 이게 저한테 이제 밀어주시려고 그래 동국이 형이 차도 되는데 그럼 저 한번 차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는 아니다, 저는 안 차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그냥 못 넣어도 되니까 차라 했는데 진짜 못 넣었어. 근데 이제 안 차라. 괜찮아지네. 그냥 못 넣어도 되는지 그렇게 알아보고 싶었어요? 아니 못 넣어도 되니까 그냥 차라고 하시더라고요. 페널티킥을 자주 찼나요? 그 전에도? 저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 매년 아. 한 번씩은 차는 것 같았어요. 근데 기회가 돼서 아무래도 실전에서 또 이렇게 찰라고 하면 안 하다가 맞아요. 네. 더 원래는 긴장되잖아요. 각 팀에 이제 키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저는 찰 일이 별로 없었죠. 그럼 처음에는 그 로페즈하고 문선민 빠진 그 측면 그 공격력을 좀 강화하는 쪽에 주문을 받으신 거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사이드에서 조금 이제 로페즈나 문선민 선수처럼 조금 이제 전진적이고 돌파적인 부분보다는 좀 더 이제 안쪽에서 이제 미드필드 플레이를 좀 많이 주문하셨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그런 경기를 하면서 뭐 미드필드 플레이는 할 수 있지만 뭔가 좀 공격에서 좀 임팩트가 좀 많이 약하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걸 좀 적응하고 이제 선수들이랑 맞춰가는데 좀 시간이 있던 것 같고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경기하면서 더 좋은 이제 방법을 찾다 보니까 다시 이제 중앙에서 이 경기를 하는 기회가 많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스타보와 바로우의 영입은 어떤 효과가 본인한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결정력이 있는 스트라이커라는 건 이제 팀적으로 봤을 때 힘이 많이 되고 또 미드필더로서 이제 패스를 줄 때 다시 이제 제가 조금 더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또 조건이 좀 마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좋은 공격수가 있으면 미드필더한테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한테는 많은 힘이 되긴 하죠. 그 본인의 부담도 좀 덜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근데 막 골을 주위에서 이제 못 넣었을 때 좀 많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오히려 전북에는 골 넣을 수 있는 선수들도 많고 일단 경기는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많이 안 했고요. 그리고 결국 구스타보 선수와 바로 선수가 온다고 했을 때 이 선수들은 진짜 공격에서 많은 골 넣어주겠다는 생각을 해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김보경이 없는 울산은 어떤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좀 우승을 못하고 이제 선수들도 많이 바뀔 거라고 예상해서 올해는 어떨까 했는데 또 어떻게 또 뭐 이청용 선수나 윤빛가람 선수나 또 주니어 선수도 올해 굉장히 작년보다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작년 이상만큼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지금 뭔가 그 전북도 이제 흐름이 약간 주춤하다 올라오는 부분이고 울산은 계속 진짜 또 그 전북한테 진 뒤로 좀 확 잘하다가 지난 경기 수원하고 좀 비기면서 약간 또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를 것 같긴 한데 이번 라운드 좀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요 먼저 전북부터 그럼 쉬운 얘기 전북부터 본인 팀부터 얘기해 주시죠. 저희는 이제 시즌 초반에 뭐 조금 주춤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좋아지고 있는 단계고 지금 이제 연승하면서 전술적인 부분이나 팀적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선수들은 승점 차 3점 차 났을 때도 오히려 울산전을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지금 전북 분위기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뭐 좀 완전 상승세를 타서. 네, 뭐 선수들도 굉장히 매 경기에 자신감 있었고 뭐 승점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골 넣으니까 기분이 어떤가요? 그냥 좋던데요. 이 맛이구나. 네. 꿀맛이 이 맛이구나. 네. 그럼 좀 다른 질문 해볼까 봐요. 네.
그 조원이에게 뺏긴 축구 유튜버 자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뺏겼다고 인정하시나요? 네.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아니 뭐 이게 그 뭐라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가야 돼 뭐 이거 있잖아요. 네. 조원희 선수 하는 거. 글쎄요, 근데 제가 이제 만약에 진짜 유튜버 쪽으로 전념을 한다면은 원희 형 이상으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직 전념하는 게 아니어서. 축구는 네. 김보경이 잘하니까. 아직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잠시 이제 1위 자리를 내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가져올 수 있다. 조원희 선수는 유튜브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선수 복귀를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뭐 그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바쁜데 훈련은 요즘 어떻게 해요? 저희는 항상 오후 훈련 하고 있어요. 비 와도 그냥 밖에서. 근데 신기하게 비가 오다가 훈련 시간만 되면 좀 비가 안 오거나 좀 약하게 좀. 전북의 기세에 눌리나 보다. 수중전 좀 심한 수중전은 없었나요 최근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네, 같아요. 전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 경기에서 울산이 좀 비가 많이 왔었고 포항이 울산 포항이 왔었죠. 포항이 비가 많이 왔고 네. 대전도 좀 비가 많이 왔었죠. 그렇군요. 비가 엄청 많이 왔었는데 저희 대구랑 할 때도 음. 대구 이제 스타디움이 굉장히 좋아서 비가 막 고인 데가 없어서 네, 그래서 뭐 워터파크 매치는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럼 뭐 일단 전북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김보경 선수 함께 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이제 뭐 골을 넣고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더 이제 저한테 좀 신뢰가 생기지 않았을까 해서 저도 이제 선수들하고 좀 더 잘 맞고 더 좋은 경기였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은 신뢰가 없었다. 일단 뭐 말로는 신뢰가 있었겠지만 이게 결과를 보여주니까 불안했다. 신뢰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국은 마음 고생이 심했던 걸로. 네. 그런 건 어때요? 지난 시즌에는 MVP도 수상하시고 개인 기록에 대한 욕심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시즌은 어떠세요? 제가 뭐 전북 오면서 이제 뭐 리그 우승이랑 여러 가지 이제 목표를 좀 가지고 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작년 울산에 있을 때 공격팀은 제 축구 인생에서 거의 흔치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뭐 제가 전북에 2년 전에 있을 때도 제가 막 골을 많이 넣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골을 많이 넣어서 올해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기대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최대한 많은 골이랑 뭐 공격 포인트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 2년 전에 원팀 리더십 책 나왔을 때 추천사 써주신 거 기억하시죠? 네, 기억나요. 제가 뭐 책 그런 걸 많이 해드린 적이 없어서 딱 기억납니다. 네. 읽으셨나요?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그래도. 제가 받아서 제가 한 게 들어가 있나 한번 확인해볼게요. 쓴 게 들어가 있나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네. 아무튼 네, 고맙습니다. 또 좋은 골 넣고 또 한번 또 연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세요. 홍보 한번 해주세요. 홍보. 유튜브 홍보 시간 제가 드릴게요. 그래요? 네, 전북현대 축구선수 김보경이지만 KBK 풋볼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KBK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야 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원팀 리더십 추천사를 쓴 사람은 다르다. 결론이 그렇게 나나요? 그 역시 추천서 네. 아무나 추천사를 쓰는 게 아니다. 역시. 추천서 책에 쓰고 대해서는. 내용은 안 보는. 본인 추천사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확인하셨다는. 내용을 모르고 추천서를 썼다는. 이래도 연락 안 하십니까? 이 김보경 선수의 추천사가 있는 네. 원팀 리더십 책을 드린다고 합니다. 연락 주세요. 이정찬 기자가. 그러니까 김보경 선수의 추천사를 드리는 거죠. 네. 원팀 그런 거죠. 원팀 리더십을 사면 추천사가 추천사가 함께 가죠.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진짜 그 김보경 뭐 소속팀 이렇게 딱 넣잖아요. 책 뒷면에 네네. 책 뒷면에서 김보경 그래서 뭐 어떠 이런 많죠, 게 소속팀이 좋습니다. 아주. 전북 현대 이렇게 썼었는데 바로 이제 우산현대로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책을 어떻게 인쇄를 다시 해야 되나 했는데 다시 전북 현대로 네. 오셔가지고 마침 다행히 딱이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용수 감독이 떠난 FC 네. 서울. 오, 아, 이연승이에요. 신기하게도 하성룡 기자 보란 듯이 보란 듯이 2대0으로 강원을 완파하고 제주도에서 귀 또 간지러우시겠네. 하성룡 기자가 우리 저기 강원 김병수볼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보란 듯이 서울이 강원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네. 하여튼 강원은 강원답게 했는데 네. 결국 서울이 역시 작전에서 네. 승리를 한 것 같아요. 앞쪽에서 선수들이 진짜 많이 아. 뛰어주고 김진야 선수부터 해서 안박이 잘 통했지 않았나. 안박이? 앞박이. 맞박이. 난 19살 정한민 선수. 아유 뭐 이날에 사실 뭐 최고 선수였죠. 사실. 잘 넣었어. 정한민 정말 처음 보는 선수였는데 두 번째 경기였어요. 네, 두 번째 그러니까 경기였더라고요. 두 어찌됐든 잘 그 넣었어. 서울이 네. 그동안에 잘 뛰지 못하던 윤주태라든가 한승규라든가 이런 선수를 쓰면서 좀 팀이 날카로워진다는 좀 뭔가 생동감이 넘친다고 해야 될까요? 감독 교체 효과로 볼 수 있는 사실 그러니까 제일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감독이 바뀌면 그러니까 사실 있는 풀에서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김호영 감독이 뭐 대단한 전술을 썼다 뭐 이래서 뭐 팀을 바꿔놨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그렇죠. 어렵고 네. 그동안에 경기를 뛰고 싶었는데 못 뛰는 선수들이 경기에 나왔을 때 선수들한테 이렇게 동기부여가 뭔가 확실히 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잘해봐야겠다. 보여줘야겠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운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랬을 때 경기 감각이 안 좋아서 망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무리하게 새로- 태클 걸고. 그렇죠. 근데 정한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19살, 그러니까 이 올해 오상고를 졸업한 이제 그 친구인데 어리다. 생각보다 굉장히 움직임이 좋더라고요. 차두리 감독한테 배운 거네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오기 전에? 졸업하고, 졸업하고 차두리 감독이 감독이 왔으니까. 간 거네. 근데 그 기본적으로 아까 그 우리 소통하는 시간에도 그런 게 나왔지만 포항이 잘하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항 유스 팀 선수들을 잘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포항이 어떻게 보면 모기업의 그런 지원이 굉장히 많이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위권에서 잘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서울과 수원은 사실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유스 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런 게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메탄고를 갖고 있는 수원 그리고 오상고 이제 얼마 되지는 않긴 했지만 아무튼 서울 유스가 그러니까 조금 더 방향성을 갖고 팀을 이 유소년 팀을 육성을 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서울과 수원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 순위표에는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을 차두리 감독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팀과 방향을 잘 뜻을 모아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를 바꾸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는 해보고 싶습니다. 반면에 강원은 또 굉장히 좀 주춤하네. 도깨비 팀이 돼가고 있는 듯한 느낌? 잘할 때는 경기력이 네. 너무 좋고 또 이렇게 화려하게. 안 골 안 될 잘르는- 때는 한 골도 못 넣고 이런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 최전방 그러니까 이런 뭐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그러니까 최전방에는 결국 해결해주는 선수가 하나 있어야 된다. 아무리 뭐 유기적인 걸로 골을 만들어갈 수도 한계가 있겠지만, 박스 안에서 개인의 능력으로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부셔줄 수 있는 선수가 한 명쯤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조직력으로 부셔야 되는데. 넣기는 안 좀 되네. 어렵지 않나.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경기에서도 보면 그 슈팅 수도 사실은 강원이 조금 더 많았고 물론 유 슈팅 수는 비슷하지만 패스 수 있잖아. 공 전멸이나. 전체적인 그 경기 흐름은 강원이 많이 잡았죠. 네, 그래서- 날카로움이 떨어져서 그러니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 그 아까 그리고 또 서울 얘기로 잠깐 그 앞에서 나왔던 얘기로 돌아가면 서울이 뭐 공격수가 없는데 뭐 그러면 그 실점을 많이 했다. 그러면 공격보다 수비가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이 가능하지만 이게 그 축구는 공격과 수비가 딱 분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좋은 최전방 공격수가 있으면 수비수들도 부담을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점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좋은 공격수 한 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수비수 여러 명을 영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우리가 그러니까 실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수비진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렇게까지 하성룡 기자를 도울 필요는 없고. 네. 아무튼 서울이 그러니까 이대로 막 계속 다시 상승세를 탈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봐야 돼요. 그렇죠. 뭐 사실 달라진 게 이제 감독
네. 사퇴한 거밖에 없으니까 뭔가 다른 기성용 선수가 돌아오면 오면은 또 조금 좀 더. 달라질 수 있겠죠. 이제 슬슬 나올 복귀 때 할 때가 됐나요? 됐지 않나요? 뭐 네, 원래 슬슬- 8월 중순 이렇게 얘기했었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 슬슬 이제 나올 때가 돼 가면서 상승세를 타니까 또 흐름이 뭔가. 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흥미진진. 또 19살 신인 고영준 선수도 네. 정말 극장골. 논스톱 이, 슈팅. 이 친구는 근데 그 인터뷰를 좀 들어봤는데 네. 아주 그 자신감이 넘칩니다. 어. 어제 리포트에는 많이 쓰지는 못했는데 음. 당당함과 패기? 딱 경기 끝난 데뷔 제대로 했어요. 오. 이런 멘트가 한잔 하러 갈 것 같은 느낌인데 내가 쏠게가 나올 것 같은데 역시 바로 다음에. 젊은이다. 근데 확실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젊은 선수 보면 좀 소심하고 소극적이었던 것 같은데 요새 젊은 선수들 최근에 뭐 홍시우 선수도 있었고 송민규 겁이 선수도 없죠? 있었고 다 2000년대생입니다.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야. 근데 제가 패기가- 20대 초반 때도 요즘 애들은 겁이 없는 것 같아. 소리 다 들었습니다. 네. 요새 애들 계속 겁이 네, 없어. 겁이 없었습니다. 항상 20대 초반들은 항상 겁 없는 10대였고요. 그 파피루스에도 나온다고 요즘 20대는 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집트 문서에 다 나옵니다. 그거. 네, 맞아. 때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네. 지나고 보면 그런 건데 어쨌든 근데 확실히 달라진 건 인터뷰하는 태도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저희 때하고. 근데 인터뷰도 잘해요. 네, 요새는. 뭐 플레이 자체는 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이면은 다 겁 없이 하고 하는데 끝나고 말. 이제 그 방송 카메라를 대하는 이 자세가 맞아요. 그때하고 많이 다르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딱 차렷을 합니다. 차렷을 하고 이제 물어보면 그 기자가 물어보면 선생님 질문에 답하는 학생처럼 맞아.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그런 얘기 나옵니다. 다시 하면 안 됐나요? 근데 요새는 거침이 없고 그냥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나 한 거에 다음에 있어서. 그런 얘기하죠. 잘라주세요. 맞아. 그런 얘기하지. 잘라주세요 이렇게. 방송을 너무 알아 애들이.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성남과 인천 경기 성남이 2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 약간의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 두 번의 비디오 판독으로 예. 퇴장이 번복되는 이 상황이 있어서 인천 팬들이 굉장히 뿔이 나서 좀 욕도 뭐 하고 그랬다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봐요 이 판정은? 일단 매끄럽진 않았죠. 매끄럽지 않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왜 그럴까? 근데 근데 저도 근데 참 그 애매해요. 그게 어디까지가 이어지는 동작으로 볼 것인가라는 부분이. 저는 사실 그 부분이야 뭐 항상 지적해 왔던 건데 어디서부터가 골 장면으로 이어지는 장면이냐 그거는 이제 첫 번째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사건이라기보다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려고 했던 장면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죠? 보려고 했던 건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려고 했던 거는 진짜 그 장면 처음에 그 퇴장 판정이 나왔던 그 장면이 장면에 아니잖아요. 대한, 근데 이 전에 이게 있었던 그렇죠. 게 보다 보니까 추천사가 있었네? 이게 추천사는 거지. 앞으로 계속 넘겨본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같은 책이잖아. 어. 이게 된 거지. 그러면 이거는 김복용 추천사로 제목 바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거기서 매끄럽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그 퇴장 상황만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그냥 골을 했잖아요 심판이. 네. 근데 나중에 그 전 장면에 이게 있었어. 음. 라고 해서 그걸 문제 삼는 건 저는 좀 오늘 아마 심판 그 이제 디브리핑에서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문제 없는. 아니 그것도 거라고 그 장면만 보면 그렇죠? 핸드볼이 맞아요. 네.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 제기 없이 그냥 없어. 쭉 넘어왔다가 논란이 된 부분을 보다가 갑자기. 리와인드를 좀 더 했더니 이게 나온 거야. 근데 이거 가지고 또 하는 거는 저는 좀 뭔가 포인트를 잘못 짚었다. 돌아오는 과정도 되게 재밌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심판이 이거 나 비디오 봤다. 어. 그래서 레드 카드를 보여준 다음에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레드 카드를 딱 보는 순간 난 퇴장이구나 그래가지고 아니, 딱 들어가려다가 아니구나.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성남 선수가 얘기를 해줍니다. 너 아니래.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다시 들어갑니다. 지금 AI가 이 판정을 지금 야구에서는 AI 심판 도입하려고 네. 하죠. AI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로봇 심판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건 수동도 너무 수동이잖아요. 지금 이게 좀 그랬습니다. 지금 현대축구 비디오 판독이라는 어찌 됐든 새로운 시스템 21세기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그 운영은 네. 19세기다. 아직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전 뭐 어디 성남, 인천 어떤 그 편도 들지 않고 객관적으로 전 비디오 판독에 대해서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도 정말 그 잘못하고 있는 중요한 그
사례 중에 하나로 꼽을 만해요. 근데 저는 근데 아무튼 그로 인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크게 바뀌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비디오 판독이 완전 경기를 지배해버린 네. 거거든요. 네. 경기가 굉장히 크게 왜냐면은 거기서 만약에 성남이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 굉장히 0대 분위기가 0이었거든요. 그때. 안 좋았을 거예요. 안 근데 좋았죠. 일단은 그게 되면서 사실 성남은 없어졌던 선수가 돌아온 느낌, 그러니까 부활을 한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분위기가 확 올라왔고 인천 입장에서는 그때 경기장에서 상황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팬들한테. 팬들이 그 상황을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팬들은 알기 쉽지 않았을 것 쉽지 같고 않았을 것 선수들은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라이브 모니터를 보는 장면이 그러니까 음. 뒤에 그 중계 화면에도 잡혔는데 이제 그 핸드볼을 보는 장면이 계속 노출이 됐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은 알았을 거예요. 하여간 흐름은 매끄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K리그가 지금 여전히 네. 6위부터 11위까지 승점 3점 차입니다. 아 6강 싸움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야 이건 한 경기 한 경기가 성남이 한 경기 이겼다고 11위에서 네. 6위가 됐으니까 와. 정말 끝까지 정말 손에 땀을 쥐는 경기가 그 순위 싸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비디오 판독 때문에 묻혀서는 안 될 장면 나상호 선수의 두 골이죠. 아우 잘했어. 내가 국대다. 내가 크랙이다. 기가 막히게 넣었어요. 내가 국가대표다. 벤투가 날 이래서 좋아한다. 근데 그 골들이 너무 잘 감아차고 네. 나상호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줘 왔던 스타일과는 좀 조금 달랐어요. 달랐죠. 네. 맞아요. 나상호 치고 선수라면 들어가서 들어가죠. 무당탕탕 네. 이런 네. 스타일인데 되게 깔끔해. 너무 정교하게 맞아요. 슈팅 타이밍도 테크닉적인. 굉장히 빨랐고 또 프리킥으로 그렇게 넣을 거라는 거는 골대 맞고 예. 뿅. 프리킥은 연습을 그래도 하는 거를 좀 봐서 뭐 그래도 그렇게 찰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사실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나상호 선수라면 밀고 들어가죠. 그죠 가야죠. 세징냐인 줄 알았어요. 거기서 그냥 공간 난다 생각하니까 그냥 가볍게 그냥 툭 감아쳤는데 슝. 그게 들어가더라고요. 아 이거는 조금은 업그레이드다 나상호의. 세징야가 이날 그때 부상당해가지고 못 네, 나왔잖아요. 있었는데. 너무 세징야의 있고 없고의 차이가. 비슷한 골 장면은 봤습니다. 세징야는 못 봤어도. 인천은 언제쯤 1승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이번에 인천이 감독 참 효과를 좀 힘듭니다. 기대했을 텐데. 이천수 감독 우리 효과가 전력강화 좀 실장님도 그만두셨고 네. 씁쓸하더라고요. 네. 저희랑 그쵸. 축덕축덕에서 전화 통화까지 해서 비상하겠다고 약속을 웃으면서 하셨는데. 10월을 기대하셔도 좋다고 보낼 거라고 이랬었는데. 쌍둥이 기금까지 주셨는데 한번 모셔봐야죠. 뭐, 때가 되면. 그 글쎄요. 쌍둥이 기운도 주셨구나 참. 그렇죠. 제목까지 그렇게 달았는데. 하여튼 인천은 글쎄 조성환 감독이 오긴 했지만 사실 뭐 달라진 게 없잖아요. 네. 참 그러니까 인천이 좀 될 듯 될 듯 안 되고 있긴 해요. 근데 아무튼 최근 좀 좀 경기력이 좋아지는 네, 상황이 좋아지는 네. 상황이었고 이날도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퇴장 번복이 경기에 미친 영향이 좀 컸던 거를 보면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이제는 조금씩 좀 멀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주는 2대0 경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2대0이 성남 인천 네, 전북 세 경기였죠. 대구 네. 상주 부산도 있다. 상주에서 우리 문선민도 야 메시 빙의 문박이. 메시인 줄 오랜만에 그 세레모니도 시원하게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탑 쌓았죠. 네. 그러니까요.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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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문선민 선수도 참 의도를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메시놀이라고 써놨네 여기. 진짜 메시놀이가 딱 맞는 표현인 것 이거는 같네요. 챔피언스리그 골 비슷하게 비슷했죠. 아까 뭐 우당탕탕 혼자 넘어지면서 들어가면서 골 넣는. 넘어지지 않고 아 넘어질락 말락. 메시들이. 그러니까 문선민 선수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은 진짜 좋은 선수로 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는 과정은 되게 좋거든요. 가는 과정이 좋은데 거기서 마무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은 뭐 당연히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탑을 쌓으니까 뭐 한층 더 쌓는 거는 뭐 쌓으면 되겠죠. 자 K리그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챔피언스리그가 5개월 만에 재개가 됐습니다. 새벽 동안에 재밌는 토트넘이 경기가 빠져서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해외 축구 팬들한테는 이만한 볼거리가 없죠. 그럼요. 꿈의 무대인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일단 뭐 메시가 네.
펄펄 날면서 메시다운 활약을 하면서 나폴리를 꺾고 올라갔고 메시 8강에 올라갔고 맨시티가 레알 마드리드를 꺾었습니다. 꺼꺼. 베일은 이날 골프를 쳤고요. 네. 그리고 그 경기에 사실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경기가 끝난 다음에 지네딘 지단 감독하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한동안 그 그라운드에 남아서 서로 복귀를 하는데 복귀를 안 했을 수 있어요. 오늘 뭐 베일 걔 왜 그러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다른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죠. 오늘 몇 개 쳤대? 이럴 수도 있어요. 야 버디를 잡았나? 그래서 빛나는 두 감독이 모여서 네. 근데 그 모습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농구 감독, 우리 프로농구의 농구 감독들은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경기를 끝난 다음에 감독 두 분이 만나서 술자리에서 그 경기를 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좋게 저도 봤는데 우리 축구 감독들은 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농구는 좀 그러니까 축구가 굉장히 예민한 스포츠라고 해야 될까요? 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굉장히 극도로 집중하고 뭔가 루틴도 많고 그런 것들이 뭐 지켜야 될 것도 있고 뭐 인터뷰도 안 합니다. 경기 하루 전에는 약간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구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농담이고요. 그 모습은 좀 아무튼 우리 지도자들도 그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 중에서도 친분이 있는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분이 있는 지도자들조차 경기 끝난 다음에 그 경기에 대해서 상대 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신뢰라고 생각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예. 특히 상대 전수에 예, 대해서. 예. 그러니까 경기 후에 그 뭐 기자회견에서 상대 팀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답이 잘 안 나옵니다. 맞아. 아시는 것 같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근데 외국 감독이 더 하던데 그런 거는. 뭐 그러니까 특히 기자들이 전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무시하고 기자들을. 니들이 뭘 알아. 약간 이런 그래서 좀 망신을 당하는 예전에 히딩크 감독 특히 왔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이 선수를 왜 이때 넣었나요? 이런 얘기하면은 무리뉴도 좀 잘 싸우는 편이고. 무리뉴 잘 싸우죠. 네, 이제 그런 그런 감독들이 좀 명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야 되는 건가? 소신이 있어야. 자기 전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하는 명장들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근데 감독끼리 얘기하는 거니까 뭐 네. 무슨 얘기를 했을지 모르고요. 어찌됐든 지단은 챔피언스리그에서 처음 졌더라고요. 그렇죠. 지단 감독이. 그러니까 토너먼트에서 지금 탈락한 게 처음이에요. 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리그 재개 이후 단 한 번도 안 지고 연승행진을 그렇죠. 하고 그 있었거든요. 흐름을 못 이어갔죠. 맨시티가 꺾어버렸네. 리그에서는 리버풀한테 일단 밀렸지만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대한 희망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밑에 쪽가 빡세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미넨 이거 여기가 좀 너무 빨리 붙었고, 그다음이 이제 맨시티, 그러니까 여기 승자가 맨시티 리옹 승자하고 붙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위는 조금 좀 낮습니다. 네임밸류가 뭔가 약해 보이죠. 네, 아틀란타하고 PSG 그러네요. 그리고 라이프치히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특히 우리는 이제 라이프치히에 좀 관심이 가죠. 아무래도 황희찬 선수가 갔으니까. 황희찬 선수는 지금 리스본으로 함께 갔어요. 합류를 해서. 그래서 진짜 깍두기죠. 네, 승리의 기쁨은 함께하고 패배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좋네. 내가 경기를 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한 경기는 그래도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다음 시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근데 좀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이거 좀 걱정도 좀 되죠. 근데 일단 경기는 강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훈련은 시작했죠. 네. 훈련 시작했고 꼬레아 같은 선수는 이제 주전급이기 때문에 전력에 좀 약간 차질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이프치 입장에서는 뭐 굿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팀에서 같이 훈련하던 선수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경기를? 그냥 경기를 그냥 며칠 뒤에 그냥 진행한다는 한다는 게. 거 자체가 이러다가 여기서 다 근데 황희찬 선수를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라이프치히 리옹 그 리스본에 가 있잖아요. 거의 호텔 밖에서 못 나온대요. 훈련 시간 말고는. 그렇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아직 안 간 것 같은데 리스본으로. 오늘 그 아침 뉴스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훈련을 확진자 나오고 첫 훈련을 거기서 했던 것 같고 아무튼 맞아요. 일단은 맨시티, 바이에른 미넨 이쪽이 아주
빡시죠. 네.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바르셀로나 셋이. 레반도프스키는 요즘 막을 수가 없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챔피언스리그 7경기에서 13골 넣었어요. 이런 스트라이커 한 경기에 거의 오면 2골. 역대 최다가 호날두인데 17골 넣었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3경기 남았으니까 지금 페이스라면 한번 노려볼 만도 한. 아니 첼시하고 이제 첫 경기에서 3대0 그리고 두 번째 경기 4대1이잖아요. 첫 번째 경기 1골 2도움이고요. 그러니까 그 3골 다 만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경기 4대1 하는 경우에서 2골 2도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만들었네. 네, 7골을 다 본인이 그러니까 7골에서 3골 4도움. 어마어마한 거죠, 이건. 뭐 진짜 전성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롱도르가 없어진 게 아마 제가 볼 땐 레반도프스키한테는 제일 좀 아쉬울 거예요. 천추의 한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그렇죠. 네. 레반도프스키가 몇 살이죠? 호날두나 메시하고 크게 비슷할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요. 조금 네, 어린가요? 좀 어려요. 근데 참 대기만성도 이런 대기만성이 없지 않나. 그냥 잘하는 선수에서 지금은 거의 메시, 호날두급으로 골을 넣으니까. 성적은 진짜. 예. 네, 88년생. 조금 어려요. 아무튼 뭐 챔피언스리그가 지금 3, 4일 간격으로 계속 펼쳐지기 때문에 네. 해외 축구 팬들한테는 뭐 아주 그 축구 보기 좋은. 축 좋은. 사실 지난주 경기도 원래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가 주로 평일에 열렸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주말에 또 새벽 시간이라서 보기도 편했고 이번에는 또 8강 대신이 목금토일 이렇게 하루하루씩 열려갖고 또 유로파 리그도 계속 이어지고. 네네네. 보기 맨유가 좋다. 있으니까 또 그쪽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 또 할 얘기 있어? 아니 없어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주에 또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화창한 날을 기대하면서 네, 다음 제주도에서 빌쫄딱 맞은 하승용 기자가 올 겁니다. 초콜릿이라도 사오시겠죠?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다음 주에 계세요. 만나요. 고맙습니다.